개천절을 맞아 대구에서도 803 비로봉에서 제천 행사가 열렸고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병원이 대구에서 문을 열어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도 반시의 수확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수확량이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보여 감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 팔공산 정상에서 개천대제가 열렸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도 함께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193m의 팔공산 정상 비로봉.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제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기뻐하는 이날에 지구별 대한민국 대구 팔공산 전재단에 지구촌 천손들이 모여 하늘에 고하나이다. 나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는 점촉. 나의 몸을 태워 주위를 향기롭게 한다는 분향. 나를 위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헌작. 매사에 감사하고 희생하며 만물을 사랑하라는 정신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처음 왔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 함께 참석해보니까 개천절에 대한 의미도 제가 이제 새롭게 좀 알게 되고.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당군의 건국 이념도 가슴 속에 되새겼습니다. 개천절은 건국 신화가 담겨 있고 이 건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국이라는 경제대국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특히 오늘 제천 행사에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개천절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에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가 개최하는 에너지 총회가 성공의 일위에 개최되기를 시민과 함께 축원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 팔공산 제천단은 700년 가까이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지난 2003년 발견된 이후 매년 제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 막을 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정부의 배려와 관심은 가장 부족한 대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중앙정부 인사는 문화체육부 조현재 제1차관이 전부였습니다. 이 장애인 선수들 당사자로 보면은 정말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 체육이 좀 많이 더 커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왔다라기보다는요.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일정들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국가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 오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저희 2차관님께서 지금 공석이시기 때문에. 역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엔 대통령이, 생활체육대축전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해 왔습니다. 2년 전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담당 장관이 개회식을 찾았고 과거 대회에는 국무총리까지 함께했던 것을 비교하면 장애인 체육대회의 오늘은 분명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과 문화체육부 사이에 갈등이 최근 장관 불참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개막식이나 하다 보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부, 또 시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으면 참 좋겠는데 정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늘 강조하지만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부는 대회 이튿날 대부분의 인원이 서울로 철수해 장관 불참에 이어 또 한 번의 소외감을 안겨줬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오늘 대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 결연 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상호 협조를 요청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 민생 살리기 대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문제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이월드가 야외 주차장에 대형 물놀이장을 만들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 달서구 두류동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오전 이월드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 물놀이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며 물놀이장 조성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월드는 이에 대해 수년 전에 세워진 물놀이장 건립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병원이 최근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생후 13개월 된 김나윤 양은 요로 감염 증세로 일주일째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윤 양의 부모는 어른들과 함께 입원실을 사용했을 때보다 진료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애기들 정맥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멍이 다 들어서 못 찾아서 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말 칠곡 경북대병원 옆에 문을 연 경북대 어린이병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국비를 많이 부담해 어린이병원을 짓고 있는데 경북대 어린이병원은 전국 5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125개 병상을 갖추고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별 질병을 진단합니다. 일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면서 소아암을 비롯한 중증, 난치성 질환까지 진단하고 치료해줍니다. 중증 난치성 질환 어린이 하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종합병원 기능을 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어린이 눈높이와 신체에 맞춰져 있고 도서관과 실내외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과 어린이병원을 오가는 순환버스가 1시간마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청도 반시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풍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수확량이 예년보다 못하다고 하는데요. 반시 수확 현장을 박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한 청도 반시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반시를 따야 하는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농민들에게 수확은 언제나 보람된 일입니다. 올해 수확 시기는 여름 무더위 이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이래 건강하기네 감 따가지고 생선 보는 것도 보람이 있지. 지난해 유례없는 대풍과 달리 올해 작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올해 감나무의 결실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 잎과 과실이 떨어지는 피해를 일으키는 둥근무늬 낙엽병 발생 탓입니다. 작년에 대풍을 일어나가지고 나무에 힘이 없다 보니까 올게 해거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처럼 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지의 감 가공업자들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청도 반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상주 등 전국적인 감 주산지에서도 냉해 피해 등으로 생산량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도 반시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청도 반시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청도군 야외 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시도별 영구 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의 영구 임대주택은 11,900여 가구에 대기자는 1,600여 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도 대기자가 2,300여 명으로 역시 1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38개 팀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싸움에도 아랑곳 않고 빠르게 치고 달리더니 골문이 열립니다. 초등학교 선수로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꼽히는 유소년 축구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왕중왕을 가립니다. 이번 포항대회는 입상한 팀들만 나오는 대회인데 저희가 첫 경기를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이제 남은 시합들 다 이겨서 무언히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한 동네 이웃학교가 맞붙는 라이벌전에 응원을 나온 부모들은 목청을 높입니다. 멀리서 왔지만 그래도 우리 농곡초등학교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곡초등학교 화이팅!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인 이곳 해병대 잔디구장에서는 앞으로 6일 동안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국 38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를 거쳐 8강과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2013년도 연맹회장기 왕중왕전 챔피언십으로서 최고의 우수팀을 초청하여 왕중왕전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축구선수 고슬기, 김영욱 등을 배출하는 등 유소년 선수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기 피해인 스미싱 피해는 18,000여 건, 피해 금액은 35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8배 이상, 피해 금액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사건 수와 피해 금액은 지난해의 10배를 넘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아동 음란물로 인해 검거된 사람은 5천여 명으로 2008년 7명, 2011년 106명보다 크게 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검거된 사람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서울,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단순 배포 및 전시가 40%를 넘었는데 아동 음란물 유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밀실을 차려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과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구미시 옥계동 모 안마시술소를 급습해 업주 47살 B씨 등 8명을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부와 현금 122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욕실과 침실이 설치된 밀실 12개를 꾸며놓고 성매수 남성들에게 1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과 남성 등 성매매 관련자 6명과 종업원 1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해군에서 해임된 군무원 김모 씨가 해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72시간 안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데다 신분을 숨기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 지점을 찾아 고치는 한편 계량기를 제때 교체해서 지난 6월 현재 정수장에서 만든 수돗물 가운데 수도요금이 매겨지는 유수율을 목표보다 0.2%포인트 높은 92.8%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유수율이 0.1% 높아지면 한 해 1억 9천여만 원의 생산비 절감과 수돗물 35만여 톤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 고3을 위한 면접 논술 캠프가 모레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대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예비 고3을 위한 구술 면접 대비 토요 토론 캠프에는 토론교육 교사 지원단과 학부모 토론 지원단 등 50명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주요 내용은 면접 관련 특강을 포함해 토론과 면접 대비 실습, 논술문 작성 등으로 강의보다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